안녕하십니까. 알고파TV의 김성귀입니다. 오늘은 직장을 은퇴하신 분들이나 집에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조그마한 다가구 주택이나 꼬마 빌딩을 매입해서 현금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러한 방안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기에게 필요한 최소의 필수 현금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표준 모델을 중심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은 2017년도 말에 은퇴한 노부부 2인이 한 달에 필요로 하는 현금 소액을 243만원 정도가 한 달에 소요된다고 이렇게 발표를 하였습니다. 2019년도 현 시점에서 보면은 1, 2년이 지났기 때문에 약 한 250만원 이상 된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은퇴자들이 실제로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받는 매월 국민연금 수령액은 37만 9천원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채 40만원이 되지 않은 셈이죠. 그래서 나머지 소득을 어디에선가 만들어 내야 되는데 오늘은 이에 초점을 맞추어서 은퇴자들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다가구 꼬마 빌딩을 매입해서 현금을 창출하는 방안을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좀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1가구 1주택자가 다가구 주택을 매입한다고 보겠습니다. 이러한 꼬마 빌딩 다가구에는 상가는 포함되지 않는 걸로 냈습니다. 상가가 들어가게 되면 일반 주택과 달리 세금도 중과되고 여러가지로 세법 관련되는 문제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우리 은퇴자와 같은 그런 분들에게는 상가가 포함돼서 임대수입료가 나오면 좋겠지만 세금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 주거지에 있는 상가를 끼지 않은 다가구 주택 꼬마 빌딩으로 한정지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가구 주택에 주인이 들어가서 사시는 걸로 그렇게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자가 이외에 다른 주택을 구입했을 경우에는 주택 임대 사업을 또 내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 또 여러 가지로 세금과 여러 가지 관련되는 규정들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상당히 더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하니까 1인 1가구 주택으로 그렇게 해서 본인이 직접 들어가서 주거 겸 임대 소득을 목적으로 해서 건물을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가구 꼬마주택을 구입할 때에는 여러가지 종부세라든지 세금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개 세금을 낼 때에는 단독주택 공시가격으로 보통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실거래가격의 50%에서 60%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개 종부세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이 되는 주택에 대해서 재산세 이외에 종부세를 붙이기 때문에 공시지가 9억원 이상의 건물은 시가로는 대개 한 18억 이상 되는 그런 다가구 꼬마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보다 좀 작은 규모, 가급적이면 20억 미만의 다가구 꼬마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세금 문제를 피할 수 있는 길이 되겠습니다. 물론 더 큰 건물을
사서 세금도 내고 그 다음에 현금 창출도 하면 좋겠습니다만은 여러 가지로 규정 자체가 요새는 복잡해졌기 때문에 세금 관리가 보통 까다로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20억 미만의 다가구 꼬마주택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 생활비 소요액이 250만원 정도 된다고 보고 그리고 자기가 받는 국민연금을 약 한 50만원 정도로 가정을 한다고 하면 실제로는 월 200만원 정도의 현금 창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더 여유있게 잡는다고 하면은 약 250만원 정도를 다가구 꼬마주택에서 뽑아내야 된다고 이렇게 가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월세가 잘 나가서 현금 수입이 괜찮은 지역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처럼 현금 수입이 가능한 지역은 주로 서울시를 중심으로 해서 가정을 한다고 하면은 서울시의 3도심, 즉 광화문 시청 앞에 한 권역과 그 다음에 여의도 영등포 권역, 그리고 강남의 2호선 라인, 이런 3개의 권역은 월세가 비교적 잘 나가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요새는 지하철 전철역이 하도 많기 때문에 월세가 잘 나가려고 하면은 최소한도 2개 전철역 정도가 교차하는 그런 지역을 잡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대학이 주변에 한 2km 내지 3km 이내에 있으면 좋습니다. 마포, 서대문, 신천 주변 지역처럼 주변에 대학이 7개 정도 있는 지역에서는 항시 월세가 잘 나가기 때문에 이런 지역이라면 더 좋겠죠. 그러나 다른 지역이라도 주변에 1개 혹은 2개 정도의 대학이 있다고 하면은 월세 수입을 잘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자리 지역에서 반경 3km 이내 지역, 그리고 2개 전철역 교차 지역 이내, 그리고 큰 대학에서 2-3km 이내, 이런 지역은 월세가 잘 나가는 지역으로 월세도 높고 월세 수요자도 높기 때문에 굉장한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러한 3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런 지역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게 되면 특히 전세 수요가 더 많아지고 월세 수요는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타 지역에서는 월세가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3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그런 지역보다 한 반 정도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월세 수익을 거의 올리기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룸 하나당 월 55만원씩 얻게 된다고 하면은 5개 정도가 있다고 하면은 월 275만원 정도의 월세 수입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들어가서 살림할 수 있는 방 2개 내지 3개 정도의 칸이 있다고 하면은 이런 것은 실제로 한 월세 한 120만원 정도의 규모가 되겠죠. 그래서 월세가 55만원씩 5개가 나오는 그런 방들이면은 월간 275만원이 나오겠고, 자가 주거를 월세로 환산하면
모두 포함해서 약 한 400만원 정도의 월세를 얻을 수 있는 다가구 꼬마 빌딩을 구입한다고 하면 우리가 맞출 수 있는 조건을 갖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소요 면적을 산정해 보면은 원룸 하나당 7평씩 필요하다고 했을 경우에 5개이므로 총 35평의 면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거주해야 될 자가 주거 시설을 방 2개 정도로 고려해서 총 15평 정도로 산정을 하면은 총 건평이 약 50평 정도 되는 다가구 꼬마주택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다가구 주택들은 3계층 정도로 형성이 된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3계층으로 나누게 되면 층당 약 16.7평, 즉 층당 17평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대체적으로 건폐율이 50%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을 건축하기 위한 소요 면적은 17평의 2배인 약 한 34평 정도가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34~35평 정도의 3계층으로 지어진 다가구 꼬마주택을 구입할 수 있다면 좋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다가구 주택들이 원룸뿐만 아니라 투룸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여유있게 잡으면은 전체 토지 면적이 35평 정도 되는 그러한 땅을 갖고 있는 다가구 꼬마 주택이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건축하시는 분들은 다가구 꼬마 빌딩의 경우에 있어서는 나중에 건축할 것을 생각을 해서 보통 40평 이상을 선호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은퇴자로서 현금 창출을 해야 될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다가구 꼬마 주택을 약간 리모델링해서 세를 내주는 것이 좋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이 이러한 비슷한 규모의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신건축법에 의해서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빠지게 되기 때문에 수익성이 굉장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 창출용으로는 기존에 있던 이러한 다가구 꼬마 주택들을 가지고 리모델링해서 쓰는 것이 훨씬 현금 창출에 유리하고 수익성도 높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다가구 꼬마 주택의 경우에 있어서도 약간 연한이 지난 경우에 있어서는 리모델링 비용도 필요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규모의 리모델링 비용에 있어서는 약 1억 내지 1억 5천, 많게는 2억까지도 투입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물 면적이 약 한 33평에서 34평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월세 임대가 잘 나오는 지역의 건물 가격은 대개 건물이 조금 시간이 지난 경우가 많아서 건물 가격은 대부분 상각이 되고 단독주택 가격이 토지 가격 위주로 형성된 경우가 많습니다. 대개 서울 시내에서 역세권에 가까운 지역에 물론 비싼 것도 있지만 3천만 원 정도에서 구입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33~4평 정도 규모면은
10억 정도의 구입을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지가가 비싸게 되면은 이보다 좀 더 높은 가격 11억이나 12억으로 구매를 해야 될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지역마다 약간의 사정이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계산한 것처럼 10억에서 12억 정도의 시가의 다가구 주택인 경우에는 공시지가는 6억 미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억 이상에 적용되는 종부세 같은 경우는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세금을 내거나 하진 않기 때문에 현금 창출에 보다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은 월간 총 현금 소득액은 약 한 4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10억을 투자했을 경우는 약 5%의 투자 수익률이 되겠고 12억 정도 투자를 했다고 하면은 약 4% 정도의 투자 수익률을 실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투자를 통해서 자격에 필요한 약 한 270만원 정도의 현금 수입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연금을 포함해서 다달이 생활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재산세, 종부세는 면제되고 재산세는 나와봐야 한 25만원에서 30만원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크게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도 실제로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가지 세금이나 건보료나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많은 혜택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규모가 커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시가 18억이 넘어가게 되면 세금은 2배 이상 가중이 되고 건보료도 그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10억에서 15억짜리 다가구 꼬마주택을 여러분들이 구입하신다고 하면 굉장한 도움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들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